우리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퍼져나가면서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은 반복해서 충돌했고 때로는 생존을 건 전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벌어진 실제 전쟁 같은 사건들을 통해 인간이 결코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1932년 호주 에뮤 전쟁입니다. 호주의 에뮤는 키가 약 1.8m에 달하고 몸무게가 40kg을 넘는 대형 조류입니다. 타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빠르고 민첩하며 수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지구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에뮤는 호주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왔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밀농장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매년 2만 마리에서 많게는 10만 마리까지 되는 에뮤 무리가 수확을 앞둔 밀밭으로 몰려들었고 농작물을 짓밟으며 막대한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망치고 생계를 잃었고 불만은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호주 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군을 동원해 에뮤를 제거하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군대는 루이스 기관총과 탄약을 준비하고 트럭을 개조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에뮤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새들은 총소리에 놀라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고 넓은 초원과 험난한 지형을 자유롭게 달렸습니다. 기관총으로 겨냥해도 에뮤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탄약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트럭을 이용해 추격하려 했지만 지형은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트럭 위에 설치한 기관총은 정확한 조준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단 하루에 수백 발의 총알을 쏘아도 에뮤 몇 마리밖에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군과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한때 작전을 중단했다가 여론에 밀려 다시 재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발의 탄약을 소모했지만 에뮤들은 여전히 무리를 지어 농장 주변을 활보했습니다. 결국 1932년 12월 정부는 작전을 공식적으로 철수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새들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에뮤 전쟁 이후 농민들과 대중의 인식은 복잡하게 변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능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비꼬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에뮤를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한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자연의 탄력성과 생존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할 수 있다는 뼈아픈 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뮤 전쟁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의 저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50년대 인도 오디샤주에서 벌어진 코끼리 복수 사건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코끼리와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코끼리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코끼리는 오랜 시간 공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 확장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숲을 밀어냈고 코끼리들의 터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오디샤주에서는 특히 무분별한 벌목과 농지 확장이 이어졌고 코끼리들은 더 이상 이동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코끼리들은 마을 주변으로 내려왔고 농작물을 짓밟거나 가옥을 부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이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피해가 커지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끼리를 내쫓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고 때로는 불을 지르거나 심지어 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코끼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쌓여갔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고 배고파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특정 마을을 반복적으로 습격하거나 사람만을 골라 공격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코끼리는 논밭을 넘어 마을 한복판까지 진입해 가옥을 파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코끼리가 해당 지역만 집요하게 노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일종의 복수 또는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코끼리 습격이 반복되자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마다 불침번을 세우고 급하게 피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코끼리 습격에 대비해 철조망을 치거나 임시 벙커를 만드는 등 인간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지만 이미 코끼리와 인간 사이의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몇몇 지역은 사람이 떠나고 버려진 마을로 남았습니다. 코끼리들은 다시 숲을 확장했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인도 오디샤주에서 벌어진 코끼리 복수 사건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침범한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코끼리는 단순한 본능적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감정에 반응하며 위협에 맞서 저항하는 생명체였습니다. 인간이 개발과 이익을 위해 자연을 거스른 결과 그들은 생존을 걸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인간과 자연이 충돌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0년대 일본 홋카이도에서 벌어진 곰과 인간의 충돌입니다. 홋카이도는 원래 곰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인간과 곰은 오랫동안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스키 리조트, 도로, 주택 단지가 빠르게 확장되었고 곰들의 터전은 점점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 압박과 서식지 파괴로 곰들은 더 이상 산속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인간이 사는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숲 근처 마을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곰들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농작물을 약탈하고 가축을 공격하며 심지어 도심지까지 내려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2010년대 들어 곰과 인간 사이의 충돌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차량 도로를 건너는 곰이 목격되었고 학교 운동장에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곰의 등장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등하교 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했고 농민들은 매일같이 곰의 흔적을 살피며 농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홋카이도 현 정부는 곰 포획 허가를 확대하고 전문가를 투입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곰들은 인간을 경계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충돌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것은 곰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 환경에 노출된 곰들은 쓰레기, 농작물, 음식물에 익숙해졌고 생존을 위해 인간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른바 인간 적응형 곰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곰들은 기존의 야생 곰과 달리 인간을 위험 요소가 아닌 먹이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뜻했습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곰 출몰이 일상이 되었고 주민들은 집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방범 시스템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개발 지역 한가운데서 곰과 인간은 끝없는 충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 곰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끝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 없는 복잡한 생존의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21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코끼리와 인간 농장 간 전쟁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코끼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밀림은 그들의 이동과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농업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사파리 지역 인근에 농장을 세우고 목축지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끼리들의 전통적인 이동 경로와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먹이와 물을 찾기 힘들어진 코끼리들은 점점 인간 거주지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우연히 농장을 지나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들은 인간 농장을 적극적으로 침입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들은 집단으로 농장 울타리를 부수고 저장고를 파괴하며 수확물을 먹어치웠습니다. 그 피해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밀렵과 밀수 문제로 인해 코끼리 개체 수가 불안정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인간 영역을 넘나드는 행동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끼리 무리가 조직적으로 농장을 습격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고 이에 맞서 농장주들은 무장 경비를 고용하거나
코끼리를 쫓기 위한 전기 울타리와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능을 지녔고 인간의 방어 수단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전기 울타리를 파괴하거나 인간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 침입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고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코끼리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지만 국제사회는 코끼리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여러 국가는 코끼리 보호 정책과 농장 보호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고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남겼습니다. 코끼리들은 점점 터전을 잃고 인간 사회에 적응하거나 때로는 몰살당했습니다. 인간은 농장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와 농장 간의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개척하고 더 많은 자원을 얻으며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기술과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자연의 본성과 생명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간과 동물의 충돌은 단순한 사고나 불가피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밀어내고 생존 공간을 빼앗고 서로의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였습니다. 에뮤들은 농장을 지키려는 인간의 총알을 비웃듯 사라졌고 코끼리들은 잊지 않고 자신들을 위협한 마을을 기억했습니다. 곰들은 인간의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아프리카의 코끼리 무리들은 사라진 숲을 대신해 인간의 농장을 생존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연을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편리함과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밀어붙였던 것뿐이었는가? 동물들과의 전쟁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터전을 잃은 동물들은 인간의 세계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거부하고 몰아낸 존재들은 다시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을 넘어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겸손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결코 절대자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왜 공격하는지, 왜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앗아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연을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동물들과의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에게도 고통과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자연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